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안을 그대로 아크릴에 인쇄한 결과물을 들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색이 꽤 다르죠? 이게 바로 모니터 색을 그대로 믿고 제작했을 때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런 모니터와 인쇄기의 차이를 이해 못하면 굿즈 제작을 하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못 뽑을 거예요. 샘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뽑고, 양산 들어갔다가 색이 틀어지고, 결국 일정이 밀리는 상황까지 가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상 RGB와 우리가 잉크로 인쇄해서 보이는 색상 CMYK가 어떻게 다른지, 왜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그 색상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 제품이나 샘플을 제작했을 때 현업에서는 어떻게 색상을 맞추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RGB랑 CMYK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RGB는 모니터 화면용 색, CMYK는 인쇄용 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용도가 다른 게 아니라 색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RGB는 빨강, 초록, 파랑 빛을 겹쳐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빛은 더할수록 밝아지고 세 가지 색이 완전히 겹치면 거의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RGB는 밝고 선명하고 형광처럼 쨍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색이 유난히 생생하고 화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은 색을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튜닝돼 있어서 실제 인쇄 결과와 체감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CMYK는 잉크를 종이에 올려서 색을 만듭니다. 잉크는 섞이면 섞일수록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점점 검정에 가까워지죠. 즉 RGB는 색이 모일수록 밝아지고 CMYK는 색이 모일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인쇄물은 구조적으로 화면 대비 조금 더 탁하고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인쇄 품질 문제가 아니라 색을 구현하는 방식의 물리적인 차이예요. RGB에서 만든 색 중에는 CMYK로는 아예 구현이 안 되는 색들도 있습니다. 특히 형광 느낌의 색, 아주 선명한 블루, 쨍한 핑크나 네온 계열, 이런 색들은 변환 과정에서 인쇄 가능한 가장 가까운 색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겪는 화면이랑 인쇄가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굿즈나 인쇄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시작부터 CMYK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RGB로 작업하고 나중에 변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는 색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모니터 색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파일을 열어도 노트북, 작업용 모니터, 핸드폰, 태블릿, 기기마다 색이 전부 다르게 보이거든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밝기 설정, 색 온도, 화면 모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 현장에서는 모니터 색으로 소통하지 않고 실물 기준으로 소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작업 순서예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굿즈 제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작업 원칙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작업물이 디지털 화면에서만 쓰일 거라면 RGB로 작업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웹 이미지, SNS 컨텐츠, 영상 썸네일처럼 화면에서만 소비되는 작업은 RGB로 작업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시안이 실제로 인쇄되고 굿즈로 제작될 작업물이라면 이때부터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최우선 기준은 CMYK인 거죠. 굿즈 제작은 결국 인쇄 결과가 최종 결과물입니다. RGB로 작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CMYK로 변환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색 변화가 작업 끝에서 발생하게 되죠. 이게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요. 그래서 제작용 시안은 처음부터 CMYK 기준으로 작업해서 인쇄 기준이 되는 색을 보면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화면과 결과물 사이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YK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CMYK 값이라도 인쇄 장비, 잉크 종류, 제조 환경에 따라 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용 시안에는 각 주요 색상마다 팬톤 컬러를 함께 명시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파란색은 팬톤 286C 기준, 이렇게 시안에 표시해서 공장이나 제작처에 같이 전달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색을 말이 아니라 기준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한 단계만 추가해도 색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제품 제작에 있어서 색은 감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 언어의 기준이 바로 팬톤 컬러와 컬러칩. 팬톤은 전 세계 제조업이 공유하는 색상 표준 시스템인데요. 파란색이 아니라 팬톤 286C, 이렇게 번호로 말하는 순간 모두가 같은 색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죠. 저희 같은 굿즈 제작자들은 샘플 단계에서 팬톤 컬러 칩을 계속 대조해보며 샘플링에 들어갑니다. 목표 색을 확인하고 수차례 장비를 미세 조정하면서 실제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상을 제품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을 아무리 많이 거친다 한들 100% 동일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100%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팬톤에서 초보 제작자가 꼭 알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C와
U, C는 코팅 표면 기준, U는 비코팅 종이 기준입니다. 같은 번호라도 C와 U는 실제 색과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발주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팬톤 번호와 C와 U까지 명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제작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아마 팬톤 컬러 칩을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가격을 보고 조금 놀라실 텐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팬톤 컬러 칩은 1, 2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컬러 칩 자체가 종이다 보니 사용할수록 마모가 되고 보관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록된 색상이 조금씩 벗겨지거나 변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컬러 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꽤나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무에서 팬톤 컬러 칩은 생산 사고를 막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색 때문에 한번 크게 사고가 나면 컬러 칩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팬톤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장치로 봅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쇄물은 처음부터 CMYK로 작업한다. 두 번째, 모니터 색을 기준으로 믿지 않고 실제 샘플에서 색상을 맞추어 본다. 세 번째, 최종 색 기준은 팬톤으로 고정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색 때문에 터지는 사고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색상 사고를 막는 방법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굿즈 제작은 색 하나만 맞춘다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죠. 소재 선택, 제작 방식, 공장 커뮤니케이션, 일정 관리까지 여기서 하나만 틀어줘도 비용과 시간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패 없이 굿즈를 제작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정리해둔 영상이 있는데요. 실패 없는 굿즈 제작 공식,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색 관리가 전체 제작 흐름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굿즈 제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꼭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즈 제작의 모든 것 굿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